얼마 전에 의도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말이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한 번에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고, 또 그럴 수도 없고, 일단은 인식, 의도라는 게 무엇인지 인식이 되고 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그거에 대한 관심과 정보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다른 설명이 들어가면 그걸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영상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라는 것에 대해서 올렸지만은 조회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의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려놓는다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또는 먹고 살기 편한 또는 그런 조건을 갖춘 학과에 합격을 하고 거기를 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기를 바라는 의도, 바라는 마음들이 있어요. 또 아이들이 건강하기를, 남편이 회사에서 일 잘하고 승진하기를, 또는 나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여러 가지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의도예요. 그래서 차 조심해라, 밥 잘 먹어라, 밥 굶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내 어떤 바람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려놓으라고 한 거예요. 내려놔라. 왜 그 의도들을 내려놔야 되는가?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는 바라는 마음도 없이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 되기를, 좋은 학교에 가기를, 또는 돈을 많이 벌기를, 이러한 어떤 바람을 그들에게 마음을 내게 되는데,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 바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일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은 그럴 생각이 없는데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의도들이 너 잘되라고 그래, 너 건강하라고 그래, 내가 나 때문에 그러겠어? 라고 하는 그런 것들 속에 보면 상대방은 아니라 하잖아요.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둬,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놔두라고, 이런 거 하는데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들어.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상대방은 그럴 생각이 없는데 자꾸 내가 뭔가를 주입하고 그렇게 하기를 종용하는 거예요. 의도. 그걸로 해서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자식과 부모 간에 엄청난 단절이 와요, 단절. 나이가 먹을수록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고 부정, 이제는 불신. 그래서 계속 멀어져. 그걸 보셔요. 나는 애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그런 것인데, 그 말은 맞지만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상대방의 의중이 고려되지 않았잖아요. 내 세계관이 반영이 된 것이지 상대방과 대화하지 않아. 대화. 너 그거 어때? 너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생각을 한번 말해봐. 이런 대화, 그런 게 안 되고 있어요. 맨 의도만 내. 의도만. 이러면 좋더라, 저러면 좋더라, 그러면 안 돼. 그냥 밑도 끝도 없어. 설명해 달라고 하면 설명도 못 해. 그냥 그렇다라 그렇다라. 그렇게 해서 살다 보니까 내 자신도 그렇게 살았어. 애들 잘 키우고 하면 됐지. 그리고 나중에 애기들이 크고 나니까 아직도 내 삶은 많이 남았어. 맨날 애기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커서 독립해버리고 나니까 내한테 거리가 없어져 버려. 삶의 거리. 나를 계속 살게 하고 바쁘게 움직이게 하고 했던 그 어떤 삶의 자양분을 제공했던 아이들이 어디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엄청난 외로움과 쓸쓸함, 허전함, 이런 것들이 몰려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와 버려서. 이 의도를 내려놓는다는 것,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의도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방금 제가 나열했던 누군가가 바라는 마음들, 그 의도가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의도에서 말했어요. 내면에 소위 신성, 불성 또는 암, 참나, 뭐라고 지칭하든 그것이 원하는 의도가 있어. 그런데 계속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자아의 의도가 계속 드러나 있어서 이 나 안에 있는 참나, 불성, 신성이라고 불리는 또는 알미라고 하는 그 의도가 드러날 겨를이 없어.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삶의 비밀을 알고 있고 그게 나의 삶의 이유일 수 있는데 그건 언제 드러날 기회도 안 줬어. 내 안에 나, 내면. 왜 의도를 내려놔야 되는지 이해됐습니까? 그 내려놓아야 되는 의도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지금 그 번뇌의 의도예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갈 때 봐보세요. 뭘 내려놨죠? 그 번잡함, 그것에서 멀리 떠나가는 것. 그때 여행이라는 걸 하거든. 근데 그걸 또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 여행 가면서.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그 번뇌 속에 있어. 한시도 그 번뇌와 이별하지를 못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50대, 60대가 가장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잘 되고 손주가 건강하게 크고 이런 것들, 또 남편이 회사를 조금이라도 더 다니든가 아니면 건강하게 늙는 것, 아직도 본인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나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것도 있나요? 아직도 내가 해왔던 그런 것들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 아이들은 떠나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언제 오나, 손주가 한번 왔으면 좋겠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시간을 보내고, 누구 친구랑 만나서 뭐 할까. 오래 살아도 이제 이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고 또 얼굴에 이제는 노티, 늙은 사람의 티가 나기 시작해요. 분위기가 딱 그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얼굴을 보면. 예, 결코 반갑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거를 저는 보고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냥 나가 늙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또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죠. 여기서 어떤 의도를 내요? 이제 늙으니까 관리해야지. 뭐 맛인 좋은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바르고 영양제니 뭐니. 의도.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그게 아니라고. 하던 대로 사는 거예요. 하던 대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 나이 먹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놀러도 다니고 또는 뭐 손주 보는 재미에 살고 이러이러한 것들, 이런 정보들이 이제 의도를 만들어내거든. 나도 애들이 좀 찾아오면 좋겠고 남편이랑 같이 둘이 손잡고 여행도 가고 갑자기 없던 의도들이 이제 생겨. 뭔가를 하고 싶은 것들을. 인간의 가치가 뭔가요? 소위 동물에 속하지만 동물과 다르다고 하는 이 인간의 가치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사람은 창조하고 연구하는 것. 다른 종을 연구해요. 연구. 또 뭔가를 창조해내. 이게 인간의 다른 존재들과 다른 점이에요. 근데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거의 동물적인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어요. 누구랑 재밌게 놀고 육신을 즐겁게 하고 또는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걸 풀고 또는 영화나 텔레비를 보면서 정신적인 피폐함을 달래고 지금 제가 59인데 얼마를 더 살아야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큰 탈이 없다면 40년, 30년, 40년? 100세를, 저희 어머니가 지금 내일 모레 100세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옛날 분인데도 그렇게 오래 사시잖아요. 저도 3, 40년은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뭘 하면서 사실 건가요? 의도. 내가 뭔가 바라고 있는 그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게 나한테 내 삶에 유익한 것인가?
그것이 나의 삶의 일부인가? 그 번뇌의 의도를 내려놓게 되면 내 내면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나이 먹었으니까 아니에요. 나이를 먹었든 안 먹었든 이 번뇌의 의도를 내가 내려놓음으로 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의도가 드러나요.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돼요. 늘 내가 이것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요거는 나는 이렇게 안 살아. 이렇게 쳐내는 것들이 있었거든. 그걸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담담하게 좀 봐. 마치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자기 삶을 관망, 그게 의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거죠. 불구경하면서 즐기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불구경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관점의 다름이거든요. 아, 나는 그냥 불이 나니까 저거를 즐기는구나. 거기에 피해자를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너무 그 피해자들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그들에 대한 연민심에 빠져 있구나. 본인을 보셔야 돼요. 냉정하게 본인을 봐야 됩니다. 아, 마치 제3자를 보듯이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의도를 내려놨을 때 그걸 보게 해줘요. 드러난다고, 드러나. 이 생각 덩어리들이 비켜줘야 됩니다. 비켜준다. 연기법에 보면 일단은 감각기관으로 만지고 냄새 맡고 하다 보면 느낌이라는 걸 인식해요. 느낌. 아이들을 낳았어. 손주가 낳으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 아이들을 안아보는 그 느낌. 그래서 뭐가 생겨? 이제 아이들이 크면은 재롱 떨고 또 그걸 바라보는 그 기쁨들이 이제 기대가 되고 해서 가래. 그걸 갈망을 해. 아이고, 애 빨리 커라. 그 기쁨을 좀 맛보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크고 하다 보면 같이. 그래서 너 빨리 커서 이제는 멋진 사람 돼야지.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앉고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이런 집착이 일어나요. 집착. 다 내 일이 아닌데 그 상대방을 그렇게 뭔가 바라는 마음이 생겨버려. 손주들한테 뭐 물어보나요? 야, 너 빨리 커서 의사 되거라. 너 빨리 커서 뭐 가수 되거라. 너 빨리 커서 뭐 스튜디오스 되거라. 너무 우리는 내 생각을 상대방한테 투영해버려. 의도.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건 나라는 이 중심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계속 나를 고집하는 거예요. 이렇더라 저렇더라. 누군가가 말할 기회를 안 줘. 왜? 내가 이야기해야 되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 듣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 자기가 말하면 누군가에게 말할 기회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내가 들을 기회도 마저 없애버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에게 말을 하게 만들고 그들에게서 정보를 들어. 그런 말
살아오면서 여러 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삶이 녹록지 않아서 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럴 여유가 없어. 배우고 좀 내려놓고 말은 들었는데 그럴 짬이 없어. 너무 바쁘게 살았거든. 근데 정작 저는 서울 가면 늘 느끼는 거지만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꼭 한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쪽을 막아버려요. 제가 거기 올라가는 잠깐의 몇 초간의 시간이지만 좀 쉬라고.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옆에서 또 들어가지고 비켜달라 한 사람도 있어요. 거의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어디를 가는데요? 의도를 내려놔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탁 이렇게 크게 뭐가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좀 설명이 비유가 적절하지 않네요. 정리하자면 바깥에 생각하는 나라고 또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걸 놔둬보라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아직까지 한 번도 드러나지 못했던 또는 드러내려 애를 썼지만 이 나 때문에 못 드러났던 이 내면의 나가 드러날 수 있게, 그것이 드러났을 때 삶은 원활해. 그건 느껴보시라. 설명하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모든 걸 끝까지 설명해 달라 그래. 근데 그렇게 했으면은 내가 가야 돼요. 그래야 빠르지.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잘 설명해도 그거는 내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걸로 해서는 설명이 부족해. 와닿지 않아. 결국에는 내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걸 느껴야만이 이것들이 이해가 되고 그게 끝나요. 내 안에 불성이, 내 안에 신성이 드러날 수 있게, 내 안에 참 나가, 내 안에 있는 이 알미 드러날 수 있게 번뇌들을 내려놓으시라. 이게 의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의도를 내려놓는 것. 내 안에 그것이 드러날 수 있게. 그러다 보면 삶이 편안하고 평화로워집니다. 의도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